안녕하십니까. GKT 코리아의 곽승환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크리스하고 에트리에서 발표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양자 암호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2011년에서부터 22년까지 그 양자 암호를 개발했었고요. 근데 그 양자 암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일 광자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 광자 검출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양자 센서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스피노프 할 때 멤버가 4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양자 암호 쪽에 가장 핵심 멤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잘 아시는 그 갤럭시 퀀텀에 들어가는 그 QRND 칩을 개발했던 메인 멤버들,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회사를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깃하고 있는 건 현재는 바이오 센서고 향후에는 양자 암호, 그러니까 초소형 양자 암호,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얽힌 광자를 이용한 다양한 양자 센서, 이런 것들을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커리어들이 굉장히 좋은 커리어들의 직원들이 모여 있고요. 사실 벤처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 핵심 인력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건데 저희는 지금 핵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자료를 좀 업데이트된 거를 안 가져오고 일부러 옛날 걸 가져왔는데 저희 투자를 하신 우리 트리비엔의 담용현 대표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새로운 걸 가지고 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SKT에서 양자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을 텔레콤을 설득을 해서 퀀텀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2015년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양자 암호 시연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이렇게 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로, 물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지만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내셔널 와이드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SKT에서 서포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유명 인사가 돼서 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트럼프가 양자 특별법을 만들 때 그거를 이니시에이션 한 그 워크숍에서 제가 발표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QRND 칩을 만들어서 이 갤럭시 퀀텀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ITUT에서는 표준화를 제가 만든 표준화는 워크 아이템으로 선정돼서 현재 표준화가 아주 굉장히 자세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존 센서 대비 굉장히 많이 좋다. 근데 특히 양자 광학 센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왜 기존 대비 10에 10승, 근데 이 10에 10승이라는 숫자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제발 돌아다니면서 사람 부담스럽게 10에 13승에서 15승 배 좋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10에 10승 배를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10에 10승 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위성에서 발광하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디텍터가 대왕골에 10마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를 디텍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시글포탄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 초미세 플랑크 톤의 10분의 1 크기에서 빛을 발해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오 쪽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다양한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 집중식 테스트 있고 분산형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이오 진단 시장에서 가장 큰 분야인데요. 각각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정밀하게 잘 나오면 되게 늦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면 정밀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해결되지 못했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드리면 코로나가 확 뜨던 시절에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바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요구사항들이 각각 분야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체크, 15분 이내, 그 다음에 사이즈는 2kg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배터리 동작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로버스트한 환경에서 잘 돌아가야 될 것,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을 갖춰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4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거는 이 문제점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토닉 기반의 그 센서는 얼킨 광자 기반의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 광자 기반의 센서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단일 광자 기반의 센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단일 광자 기반의 센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진단 혹은 암 진단할 때 지금 PCR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서 증폭을 40번 하고 50번 하고 심지어 60번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센서티비티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걸 단지 이 증폭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CR에 대해서 아마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PCR이라는 거는 검체에다가 이 검체를 부시고 거기에 나오는 RNA나 DNA에 어떤 현관물질과 프로브를 붙여서 그걸 증폭을 해가지고 한참 동안 증폭하고 40사이클, 50사이클을 증폭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면은 그게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구나, 타겟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런 거를 디텍션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단일 광자 검출기를 쓰기 때문에 이 증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저기에다 형광물질을 붙이면 바이러스하고 형광물질과 프로브에 바이러스의 타겟 물질이 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 5분 이내에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바이러스도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A나 B냐 아니면은 조류독감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냐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 똑같아서 단순 그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 디텍션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들에 대한 바이러스 디텍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R을 해가지고 사이클 돌아가는 동안 이만큼 올라가야 여기서 양성 음성을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양성 음성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납니다. 이 기술을 쓰면 바이러스 유무를 5분 이내에 디텍션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양성과 음성을 모두 다 5분 이내에 판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다의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됐고 저희는 지금 이번 4월에 바르다에다가 어플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그 큰 PCR 장비들, 그 다음에 이거 레피드 테스트, 그 다음에 POCT 장비, 그러니까 POCT 장비라는 게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라고 현장 진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 진단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굉장히 심플한 장비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쪽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진단검사 의학과 의사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은 자기네들이 그 암 조기 발견에도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암도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암도 살아있는 세포니까 얘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커가면서 죽은 세포들을 혈관에 뱅글뱅글 돌리거든요. 혈관이 타고 죽은 세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 보고 서큘레이팅 투머 DNA라고 하는데 이게 2mm 안에 1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조기암 진단과 또 이 암 치료를 한 다음에 또 얼만큼 이게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피를 뽑아서 그거를 혈장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또 PCR을 이게 1개, 2개이기 때문에 원래 코비드 같은 경우는 5만 개, 6만 개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 2개이기 때문에 이건 60번, 70번을 PCR을 해야 되는 건데 PCR을 하던 과정에서 굉장한 노이즈가 끼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적으로 이 리퀴드 바이오시 중에서 이 방법이 쓰이지를 잘 않고 있어요. ctDNA 찾고 있는 거를. 그러나 이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ctDNA가 살아있는 시간이 15분에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브란스하고 성모병원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얽힌 광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이 양자광학 전문가와 디텍션 전문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얽힌 광자를 활용하게 되면 내시경인데, 내시경은 지금 위나 아니면 대장에서 껍데기 쪽만 볼 수 있습니다. 스킨 쪽만 볼 수 있고 그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얽힌 광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 안에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용종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나 얽힌 광자 생성 장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롱텀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자진단 시장 전체 시장이 62빌리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1.12빌리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 아닌 물질이 섞였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근데 그 구분하는 거는 저희가 전기 영동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던 유기다이는 광원이 굉장히 약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퀀텀 닷을 이 광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퀀텀 닷에다가 이 나노물질로 그 퀀텀 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프로브를 붙여서 이 나중에 타깃하는 DNA가 달라붙는 거를 가지고 이 전기 영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타깃하는 DNA나 RNA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음전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양전화와 음전화를 아니 양극과 음극을 걸어주면 이게 타깃에 있는 것들이 걸린 것들은 이 양극 쪽으로 오고 안 걸린 것들은 음극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초기 버전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료를 떨어뜨렸어요. 시료를 떨어뜨렸더니 지금 저희가 타깃하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이 붉은 형광물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형광물질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쪽에다 모아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금 시간을 제가 되게 빨리 당겨가지고 간 건데 이게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지면 그거를 측정해서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2월부터 그 인라이트 벤처스하고 딥테크 팁스라는 거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들은 명지의료원에서 저희하고 이 암 조기 진단을 위한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을 하고 수요일 날 MOU 세레머니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가 아까 그 옛날 칩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현재 업데이트된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한쪽으로 옮겨져서 이걸 쉽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대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저희 그 헤드쿼터를 본사로 아니 대전으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연구소 건물을 옮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대전에다 내는 걸로 해서 헤드쿼터를 옮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대전에 거주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주말부부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희한하게 경상도 직원들이 하나도 없고 강원도, 서울,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전에 놓는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